헬로, 안녕하세요.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나무를 숲을 구성하고 있는 나무를 살펴보겠습니다. 영어의 나무들입니다. 오케이? 자, 투부정사부터 들어가죠. 자, 명사, 형용사, 부사만 가지고 팔품사, 명동, 형부, 전, 접에서 명사, 형용사, 동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에서 이제 확장이 일어나는 것은, 확장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명사와 형용사와 부사에서 확장 현상이 일어납니다. 오케이? 전치사와 접속사는 그 확장 현상을, 전치사와 접속사는 그 확장 현상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오케이? 그리고 동사를 변신해서 또 문장을 그리고 또 동사를 활용해 가지고 이 기본적인 명사, 형용사, 부사에서 확장 현상이 일어납니다. 오케이? 자, 됐어요. 자, 오늘은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시간으로 투부정사를 공부를 하겠습니다. 오케이? 이 투부정사. 자, 투부정사 그러면 어때요? 투부정사에 대해서 이제 이 표를 보고 투부정사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봅시다. 투부정사가 문장에서 하는 역할이 뭐지? 투부정사가 문장에서 하는 역할은 세 개. 시작. 여기 있고 여기 있죠. 그래서 명사적, 형용사적, 부사처럼 쓰인다 이 말입니다. 명사, 형용사, 부사 이런 말 들으니까 머리가 아프지? 자, 일단은 그렇다 치고, 그래서 오늘은 이 명사처럼 쓰이는 것, 즉 주어, 목적어, 보어, 첫 번째 주어로 쓰이는 것을 일단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투부정사, 왜 한국말로 이렇게 투에다가 부정사를 붙여서 투부정사라는 이름을 만들었을까요? 오케이? 자, 여기를 한번 봅시다. 이거 이제 우리가 투부정사를 제대로 정확하게 안 배웠다 하더라도 이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볼까요? 자, to learn a new language. 새로운 언어를 학습하는 것은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명사로 쓰였습니다. 얘가 뭐로 쓰였지? 주어로 쓰였지. 주어. 명사가 문장에 하는 역할 세 가지. 시작. 주어, 목적어, 보어. 그래서 주어로 쓰였어. 그래서 명사처럼 쓰였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나는 책이 있어. 읽을 책을 가지고 있다. 읽다라는 동사 앞에 투를 붙여가지고 읽을 책 이런 식으로. 이번에 명사를 꾸며주니까 뭐지? 형용사처럼 쓰였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그녀는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에 통과하기 위해서 공부해서 동사를 꾸며주니까 동사 꾸며준 게 뭐라 했지? 부사라 했지. 그래서 부사처럼 쓰였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석이 명사 역할도 하고 형용사 역할도 하고 부사 역할도 하고, 근데 동명사 이거 한번 볼까요? ing 붙인 걸 동명사로 합니다. 자, 그래서 매일 reading 책을 읽는 것은 너의 집중력을 향상시킨다. 이때는 ing 붙여가지고 뭐만 그 동명사거든요. 동명사는 오직 하나밖에 없어. 동명사는 오직 명사에서 확장된 역할. 그런데 투부정사 때 명사에서 확장된 역할, 형용사에서 확장된 역할, 그 다음에 부사로의 확장된 역할까지 다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많은 선생님들이 이런 이유 때문에 설명을 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학생들을 나름대로 납득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투부정사는 투동사 원형, 이건 왜 부정사라 그런 거냐? 그래서 용법을 하나로 정할 수 없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명사, 형용사, 부사 여러 개로 있기 때문에 용법을 하나로 정할 수 없어서 뭐라 한다? 그래서 정할 수 없다 하나로. 그래서 부자거든요. 정할 수 없는 말. 그래서 부정사, 그래서 앞에 투가 붙어서 투부정사라고 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라고 설명하는데요. 그거 다 구라입니다.
오케이? 설명할 때 편리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알 건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오케이? 전혀 원어민 학자들은 투부정사의 개념을 그런 식으로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오케이? 자, 이게 An Introduction to Linguistics이라는 책입니다. 오케이? 원어민 학자가 쓴 책이거든요. 이게 대학교 전공 교재예요. 오케이? 여기에서 뭐라고 설명하느냐? 자, An Introduction to Linguistics. 오케이? 이런 책입니다. 이런 책이에요. 여기에서 뭐라고 설명하느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스캔을 떴거든요. 이 책에 나온 내용을. 오케이? 자, 이런 거예요. verb, 동사 형태인데 that are not marked. 이렇게 표시되어 있지 않다는 거야. 표시되어 있지 않아. 뭘 위해서? 어떤 인칭, 퍼스널 말은 사람인데 여기서 인칭이야. 인칭과 단수, 복수. 오케이? 인칭이란 말은 이제 뭐 1인칭, 2인칭 있잖아. 그리고 하나냐, 여러 개냐, 단수냐, 복수냐. 그리고 tense란 말은 시제거든요. 시제를 위해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그러한 동사의 형태. 이걸 갖다가 우리는 to be without limit. 제한을 받지 않는다라고 해서, 오케이? 리미트란 말은 제한, 한계 그런 뜻이야. 그러므로 그들은 어때요? infinitive, 제한을 받지 않는 거니까 without 자체가 뭐뭇이 없이 제한이 없다는 거야. 제한을 받지 않아. 무제한이라는 게 아니라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이걸 infinitive라고 불린다 이런 뜻이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봅시다. 이런 거야. 오케이? 여기 봐. 방금 그 말이 전혀 이해가 안 됐지? 자, 여기 한번 보자고요. 자, 오늘 이 시간의 제목은 투부정사의 개념은 무엇이고, 오케이, 왜 생겨났는가 이겁니다. 오케이? 왜 생겨났는가? 됐죠? 자, 그래서 잭은 정직하답니다. 여기 잭 한번 보세요. 이건 이때 what은 뭡니까? 이 동사 what은 일단은 시간이 어때요? 과거, 오케이? 시제, 시간을 tense, 아까 봤죠? tense. 시제를, 과거를 나타내고 있고요. 오케이? 그리고 주어가 잭,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were가 아니라 어때요? were가 아니라 what으로 썼습니다. 이거는 시제에 의해서 리미트, 제한을 받고, 오케이? 시제에 의해서 제한을 받고, 한계, 제한을 받고, 또 주어의 수나 인칭에 의해서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를 보세요. 이 문장을 봅시다. 자, found라는 동사는 찾다가 아니라, 오케이? A가 B하다는 것을 알게 되다라고 해석할 때가 훨씬 많아요. 자, 나는 알게 되었다, 발견했다, 잭이 to be, 이때 to는 연결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정직하다, to 넣어가지고 정직하다는 걸 알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됐죠? 자, 여기서는 지금 정직한 주인공이 누굽니까? 잭이 정직한 거죠. 정직하다의 주체는 바로 잭이죠. 그러면 잭은 3인칭 단수고, 또 여기에 동사 시간이 지금 발견했다, 알게 되었다라는 과거입니다.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가 정직한 건 과거의 일이죠. 과거 그 당시에 정직하다는 걸 알게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도 지금 과거 시간이 나와야 되죠. 잭이 3인칭 단수이고 그 사건은 어때요? 정직한 것은 시간이, 즉 시제가 과거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게 될까? 잭을 기준으로 봐서 일단은 과거이면서 주어 잭이 3인칭이니까 were가 아니라 어때요? was라고 해야 되겠죠. 오케이? 그렇지만 이 주체가 누구든 그리고 시제가 어떻게 됐든 관계없이 무조건 to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쓴다는 거야. 오케이? 자, 비동사가 I일 때는 M이고요. 오케이? You일 때는 뭐야? You일 때는 중학교 1학년 거. He일 때는 is. 오케이? 그 다음에 과거일 때는 3인칭 단수일 때는 was, 복수일 때는 were잖아. 오케이? 그런데 이거 다 아니고 이것의 원래 형태가 뭡니까? 원래 형태? B지, B. 그래서 원래 형태대로, 원래 형태,
주어가 오케이? 행위자가 주체가 누구든 시간이 시제가 어떻든 관계없이 무조건 어때요? 예, 영향을 받지 않고 동사 원형을 쓴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 to 동사 원형은 자 주어의 오케이 행위자의 수 행위자의 그 행위자의 인칭 누가 1인칭 2인칭 그 다음에 단수냐 복수냐 수 그리고 시간 오케이 그 행위가 일어난 시간 즉 시제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여기에서 자유롭게 존재한다는 겁니다. 즉 이것에 인칭 수 시제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오케이 한정을 받지 않고 다시 말해서 제한을 받지 않고 오케이 found처럼 이렇게 제한을 받지 않고 이렇게 무조건 동사 원형을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finite란 말은 finite 제한받은 한정받은이란 뜻이야. 됐어요? 그러면 이는 반대말이야. 낫의 의미니까 한정받지 않는다. 그래서 아닐 붙자 그래서 한정받지 않아 그래서 부정사라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부정사의 반대되는 개념은 당연히 finite infinity의 반대되는 개념은 finite verb가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앞에 to를 붙여가지고 봐봐 이거 그래서 무조건 한정 제한을 받지 않고 혼자 자유롭게 독립적으로 원형으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근데 앞에 to가 붙어가지고 어때요? 이걸 to 부정사라고 한다는 겁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제대로 알고 가자. 오케이? 정할 수 없어서 부정사다라는 건 완전히 어때요? 거짓말입니다. 오케이? 자, 그렇다면 여기 보죠. 그러면 He run faster than wind. 그는 바람보다 빨리 달 수 있다 해서 이 run에서 run도 부정사인가? 오케이. 당연합니다. 오케이? run도 봐봐. 주어가 he지만 he가 주체지만 주어 행위자지만 그럼 당연히 어때요? 주어 3단수니까 s 붙여야 되겠지? 그러나 안 붙인다고. 왜? 조동사 다음에는 무조건 동사 원형을 쓰는 거잖아. 안 붙여. 그래서 이것도 조동사 뒤에 나오는 동사 원형도 오케이 부정사라고 그래. 그런데 뭐야? 여기는 to가 붙였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걸 to 부정사라고 그러고 이건 to가 붙이지 않는 거 그래서 이걸 갖다 뭐라 그래? 원형 부정사라고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원형. 원래 그 형태 원형. 원래 형태 원형 부정사라고 그래. 또는 bear. 오케이? bear은 뭐야? bear. 앞에 to가 없어. 앞에 to가 없이 발가벗었다. 발가벗은이란 뜻. 발가벗은. bear infinitive. bear infinitive라고 한다 이겁니다. 오케이? bear infinitive라고 한다는 거지. 오케이? 됐어요? 그러니까 조동사 뒤에 나오는 동사 원형도 오케이? 부정사다. 근데 to가 안 붙어서 이걸 뭐라 그래? 원형 부정사, 영어로는 bear infinitive라고 한다는 거지. 발가벗은 아무 옷을 입지 않은 오케이? 부정사를 해서 원형 부정사 또는 bear infinitive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 사역동사 뭐 나중에 이따 하겠지만 나는 만들었어, 시켰어, 제기 방을 청소하도록 여기 원래는 어때? 청소하도록 하니까 정직하다고처럼 연결하기 위해서 당연히 to가 있어가지고 청소 to 붙여가지고 여기 방을 청소하도록 하고 해야지 연결되잖아. 나는 만들었다, 제기 방을 청소한다 이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to를 붙여가지고 청소하도록 이렇게 시켰다라는 뜻인데요. 이때 이제 우리가 나중에 다시 공부하겠지만 사역동사라서 to를 안 쓰거든요. 그래서 동사 원형. 이것도 원형 부정사입니다. 물론 그렇지만 얘랑 성격이 완전히 다른 부정사죠. 오케이? 그건 이제 따로 정리하겠습니다. 나중에 가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자, 됐죠? 부정사의 개념 정리됐습니까? 예, 부정사의 개념 됐죠? 한정을 받지 않는다 해서 부정사라는 겁니다. 무엇에 한정받는 건데 무엇에? 행위자의 인칭과 수에 한정받지 않고 제한받지 않고 그리고 그 행위가 일어나는 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한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뭐라 그래? 부정사라고 한다. 알았지? 이 was는 잭에 의해서 한정을 받잖아요. 오케이? 그런데 이 be는 어때요? 잭이 어떻든 간에 언제 시간이 일어났든 간에 무조건 동사 원형이야. 한정받지 않아. 우리는 그래서 이걸 인피니티브라고 그래. to가 붙었으니까 뭐라 한다? to infinitive라고 한다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 to가 붙지 않은 것을 그냥 infinitive 또는 bare infinitive 이런 것처럼. 오케이? 됐지?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정사의 개념은 확실하게 정리가 됐죠? 오케이. 자, 그럼 오늘 수고했어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바이바이.